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민캐입니다. 이번 주는 갈 길이 아주 멀어서 오프닝은 생략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첫 소식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윌 스미스 해프닝의 당사자였던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내년도 아카데미상의 사회자로 발탁될 거라는 소문과 추측이 업계에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ABC의 엔터테인먼트 담당 사장인 크레이그 에릭이 데드라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시상식에서 크리스가 사회를 맡는데 무척 긍정적이다. 더 훌륭한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만약 크리스 락이 사회를 맡게 되면 시청률도 업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듯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소동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청률은 무려 58%나 올라 평균 166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죠. 2021년의 경우 980만 명이었습니다. 크리스 락은 이 소문에 딱히 반응하고 있진 않고 있고 소동 이후 자기 코미디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는 것 말고는 평소와 달리 비교적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얼마 전엔 영국 콘서트에서 누군가 궁금하다면 말이야, 난 괜찮아, 청력은 거의 돌아왔으니까 라고 농담을 날렸습니다. 만약 크리스가 돌아온다면 헐리우드 역사에 남는 컴백이 될 것이고 윌 스미스는 집에서 TV로 시상식을 보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과거 윌 스미스가 출연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선 오늘의 게스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데이비드 레터맨 쇼인데요. 여기서 자신이 아야와스카라는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아야와스카는 아마존강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로 원주민의 의식에 쓰인다죠. 일종의 사이키델릭한 효과가 있는 이 차를 마신 윌이 이렇게 말합니다. One of the experiences was the individual most hellish psychological experience of my life. I drank and it usually takes about 45 minutes to kick in. So I'm drinking, I'm sitting there, and then all of a sudden it's like I start seeing all of my money flying away, and my house is flying away, and my career is going away, and I'm like, and I hear a voice saying, "This is what the fuck it is. This is what the fuck life is," and I'm going, oh shit. 이 체험을 두고 인생에서 맞이한 가장 지옥 같은 일이었다고 회고한 윌 스미스. 몇 달 후 진짜 지옥이 펼쳐질 줄은 이때는 몰랐으니 어쩌면 지금의 자기 앞날을 미리 본 게 아니냐는 우스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나마스테 하면서 수행을 했고 지금은 테라피를 받는 중이라는 윌. 언젠가 윌도 컴백하겠죠. 마돈나가 인스타그램 불나를 먹었습니다. 라이브 전달 기능이 차단된 건데요. 마돈나는 요즘 종종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여러 장 연속으로 올리곤 했었는데 저도 이분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피드에 훅훅 뜨면 후방 주의를 하느라 스크롤을 미친듯이 빨리 올리기 바빴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5월 20일 본인이 직접 이게 도대체 뭔 일? 라이브 기능이 차단됐어. 뭐야 이거? 라며 비속어를 섞어가며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돈나 스스로는 의상보다도 본인이 지난주에 올린 NFT 관련 내용이 문제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는데요. 마돈나는 최근 자신의 신체와 자연을 주제로 제작된 NFT 아트인 마더 오브 크리에이션을 선보이고 있었죠.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셀럽에게 인스타 기능이 일정 부분 막히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겠군요. 크리스 프렛과 캐서린 슈워제네거 부부 사이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스타로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렸네요. 둘째 딸의 이름은 엘로이즈 크리스티나 슈월제네거 프렛. 헐리우드 배우 성이 두 개나 들어있군요. 이걸 본 갤가돗을 비롯한 배우들도 축하를 건넸고요. 크리스는 사실 전처 안 나와 9살 난 아들 잭이 있으니 이번에 태어난 엘로이즈는 크리스의 세 번째 아이가 되는 셈입니다. 제니퍼 로렌스도 얼마 전 아이를 낳았는데요. 사람들이 아기의 성별을 궁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엘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살짝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And this is a full circle moment because people don't know this, but I used to live in the house that you live in now when I started this show 20 years ago. So now I live next door to you. And I'm looking at you living in my house with a brand new baby when I started this show 20 years ago. And by the way, I do hear you sometimes talking to him and it's really cute. 여기서 아기를 힘이라고 말하면서 성별이 남자임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제니퍼는 아트갤러리 디렉터인 쿵말로니와 살다가 임신 발표 후 올해 2월에 출산을 했는데 정확한 출산일과 아기의 성별은 그동안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스타워즈 스피노프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로 만나게 될 배우 이완 맥그리거가 오비완 케노비 피규어에 대해서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I was told you received something special today. Yes, I got sent over my I really did only just see this about an hour ago. My doll. I don't know. I think that I don't know if it's just me. Like they scan you. You know, they have these machines that like they read your body and your every data point in your being is recorded, and then still
it somehow doesn't quite look like it. You know what I mean? And then still. 이완이 이렇게나 대차게 깐 피규어는 바로 요 녀석인데요. 피규어란 말이죠, 형님. 싼 건 다 그런 법입니다. 넷플릭스로 조만간 공개되는 제니퍼 로페즈의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화제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되지 않았던 순간을 기록한 요 장면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Kessler's first reviews. Jennifer Lopez is Oscar worthy. It was hard. She just had a very low self-esteem. I had to really figure out who I was and believe in that and not believe anything else. 이 장면은 아카데미상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노미네이트 탈락을 제니퍼에게 통보했을 때의 모습이죠. 제니퍼는 2018년 더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상 사람 모두가 제니퍼 로페즈는 이제 노래를 못한다, 춤도 추지 못한다, 연기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파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나는 단지 자신감이 없는 자신을 인정해버리는 걸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무쪼록 제1호의 멋진 모습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톰 크루즈 형이 도대체 왜 안 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톰에게 건넨 벨라 매거진의 인터뷰에서 톰 형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이 쉬는 날인 거죠. 왜냐면 촬영이 없으니까요. 전 촬영장에서 생활하고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제게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꿈 같은 생활입니다. 라고 말이죠. 1981년에 영화 엔드리스 러브로 데뷔한 톰 크루즈는 이후 40년에 걸쳐 1년 중 한 편 이상 늘 영화에 출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탑건 매버릭과 내년에 미션 임파서블 7편으로 세상을 놀래킬 예정이네요. 이 영화들 궁금하실까봐 설명란에 링크 있어요. 암튼 오래오래 건강히 사십시오 헤임! 잘 나갔다가 나락간 배우 군대 망치 아미 해머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작품 제목은 하우스 오브 해머. 이 양반이 벌였던 문제는 그동안 올라간 주간 김효캐 및 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다큐를 제작한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성명을 발표하며 아미 해머가 저지른 짓 중에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아미 해머를 아예 지구 멘틀까지 묻어버릴 기세입니다. 또한 이 다큐는 정말 방대한 양의 기록과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5세대에 걸친 해머 일족의 어둠에 접근한다는데요. 이거 뭐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아미 해머는 작년까지도 사귀던 여성들로부터 여러 혐의가 고발되고 인스타 DM이 추가로 공개되어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이후 플로리다에 있는 재활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어증을 진단받고 수십 년에 걸친 연기 경력에서 물러난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근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브루스의 아내 엠마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브루스가 농구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바운드 패스를 받아 슛을 쏘는 건강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 엠마는 이번 달 더 범프와 인터뷰에서 남편 브루스와 두 딸을 돌보며 자신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지만 시간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까니의 현예가 맥도날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지난 3월 전처 킴의 남친 피트, 코미디언인 트레버 노아 같은 사람들을 SNS상에서 공격해 인스타그램 측이 일시적으로 카니의 계정 셔터를 내려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계정이 부활하면서 5월 23일에 올린 인스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공개했습니다. 카니는 이번에 무인양품의 전설적인 제품 디자이너로 알려진 후카자와 나오토와 한 팀이 되어 맥도날드의 패키지를 재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아마도 얼마 전 새로운 여친 체이니 존스와 도쿄를 방문한 것이 이런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니가 작업한 디자인의 결과를 맥도날드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약 69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틱톡의 거물 크리에이터 브리타니 브로스키가 평소 자긴 해리 스타일스의 광팬이라고 자처해 왔는데요. 드디어 콘서트장 대기실에서 해리를 만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근데 진짜 해리 너무 스윗하다. 뭐 쿨하게 포옹하는 것 같지만 브리타니는 이렇게 오열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네요. 해리의 팬들이 브리타니의 영상을 반긴 이유는 브리타니가 해리를 만나는 순간의 반응이 우리 모두가 해리를 만났을 때의 반응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톰 크루즈가 쇼 진행자 제임스 코든을 비행기에 태워서 아주 그냥 보내버렸네요. 초반에는 분위기 좋다가 빤스런, 그리고 결국 톰 형의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완전 작살나죠. 영화 탑건을 재현하는 듯한 몇몇 장면도 정말 웃겼는데요.
no interest. You are my goose. When you say I'm your goose, it makes me feel excited, and then I realise that Goose dies at the end of the film. So 이때 좀 터졌고 심지어 비행을 2번 하는데 이번 비행기는 좀 다르죠. Alright, here we go. Tom, come on, man. Tom. Oh my God. This is crazy. It feels like we're just going to. 하하, 토명 웃는 것 좀 보십시오. 암튼 보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톰 크루즈의 전처인 케이티 홈즈가 사귄다고 소문이 돌던 남친 바비 우텐 3세와 레드카펫 데뷔를 했습니다. 케이티 홈즈가 올해 43이고 바비가 33이라는데요. 두 사람은 한 달 전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대낮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발견되고 사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비는 케이티의 모친인 캐시와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케이티는 직전까진 요리사 에밀리오 피트로 주니어와 사귀다가 헤어졌고 지금의 남친 바비를 만났으며 옛날엔 제이미 폭스와 6년 동안 사귄 적이 있고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톰 크루즈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톰과 케이티의 딸인 수리는 올해 16살로 이렇게나 폭풍 성장을 해버렸죠. 토명 역시 영화 찍다 사랑에 빠진 헤일리 애들과 잘 사귀고 있습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던 레이첼 지글러가 백설공주 실사판의 백설공주인 건 다 아시죠? 얼마 전 촬영 현장에서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1937년에 공개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의 특징이라면 역시 푸른 퍼프 슬리브 탑스와 노랗고 부드러운 스커트 조합의 복장인데요. 그 복장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신발은 어그를 신고 있으며 머리는 아직 손질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 현지에서도 라틴계 배우인 레이첼이 백설공주 역에 발탁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과연 멋진 결과로 증명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킴 카다시안의 새로운 광고가 대차게 까이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라는 대체 육류의 광고라는데요. 까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햄버거, 미트볼, 타코, 소세지, 치킨 텐더가 등장하는 가운데 음식을 입에 넣고 있는 순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씹는 척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는 비욘드 미트 측도 킴 측도 이 건에 대해 일절 코멘트가 없습니다. 전 원디렉션의 멤버인 가수 리암 페인, 얼마 전 2018년부터 사귀다 약혼한 약혼자 모델 마야 헨리와 깨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헤어지고 불과 1개월 후 모델 겸 가수인 아리아나 마우라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마야와 헤어지기 직전까지 급부상하고 있던 바람기 의혹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네요. 애초에 이런 의혹이 나온 것도요. 이렇게 리암이 한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는 장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죠. 과연 이 사진 속의 여성은 팔짱을 끼고 있던 아리아나였을지, 게다가 마야는 리암과의 이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리암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청천벽력 같은 심정이었다는데요. 이거 참 씁쓸하군요. DC 물맨, 제이슨 모모아가 새로운 여친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열애 대상은 분노의 질주 10편에서 함께 연기하는 배우 에이자 곤잘레스라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제이슨이 에이자를 상당히 신경 쓰는 눈치라고 합니다. 제이슨은 2005년부터 사귀고 2017년에 결혼한 리사 보넷과의 이혼을 올해 1월에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할 것이며 리사가 반지를 끼고 있기도 했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으나 제이슨이 재결합은 없다 라고 일축하면서 정리가 됐죠. 제이슨 모모아도 뭐 멋진 배우긴 하지만요. 에이자 곤잘레스라니 정말 자, 이제부터는 조엠 법정 배틀 총정리 시간입니다. 조와 M을 각각 지지하는 셀럽들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M부터 말씀드리자면 캐시 그리핀. M이 재판 직전에 당분간 SNS로부터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한 트윗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사랑을 담아 라고 답했고요. 직접적으로 M을 지지한 건 아니지만 조를 비판했던 사람으로는 라디오 퍼스널리티의 진행자 하워드 스턴이 있겠습니다. 하워드는 나르시즘의 척도로 생각하면 조는 엄청난 나르시스트다, 자신에겐 설득력이 있고 스마트하고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죠. 데이비 클러몰츠도 자신의 인스타로 M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M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M을 믿는다고 했고요. 한때 카니와 사귀던 배우 줄리아 폭스도 M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를 지지하는 셀럽들입니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요, 과거 팀버튼 감독의 영화 미스 페레그린에 공동 출연했던 에바 그린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로 나는 조니가 그 선행과 멋진 마음을 세상을 향해 증명하고 다시 무대 위로 부활하는 것,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의 삶이 어느 때보다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한 가지 특이 케이스도 있는데 록밴드 홀의 멤버이자 배우인 코트니 러브가 조와의 과거를 회상하는 동영상을 올리고는
삭제를 했습니다. 코트니는 과거 조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고 자기 딸에게 조가 편지를 건네주는 등 몇 가지 좋았던 에피소드를 열거했는데요. 영상을 내린 뒤 온라인으로 자기 생각을 밝힌 것에 후회하고 있다. 난 친구를 위해 중립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 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사귀고 두 아이를 갖고 있는 배우 바네사 파라디는 조의 성격은 유연하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친절한 사람이다. 비폭력적인 인간이자 한 명의 아빠다 라고 말했으며 1990년대 조와 4년간 사귄 위노나 라이더도 2020년 재판 당시 조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뮤지션 폴 맥카트니는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겟백 투어 콘서트에서 마이 발렌타인을 연주하다가 조가 출연한 이 곡의 뮤비를 거대 스크린에 비추게 했으며 그 밖에도 페넬로페 크루즈와 하비에르 바르덴 부부, 크리스 락과 빌버 등의 코미디언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와 M 두 사람을 각각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재판이 두 사람의 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조의 전 매니저로 조의 소속사인 UTA에서 2016년까지 일했던 트레이시 제이콥스는 증언대에 서서 조는 세계의 정점에 설 정도로 성공을 거뒀지만 M과의 일이 있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조에게는 촬영 현장에 지각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평판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촬영 스태프들은 그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M과의 일로 스타성이 훼손되었다. 이 재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끝이 없을 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M의 매니저 제시카 코바체비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WM이라는 소속사에 근무한 제시카는 M이 조를 고발한 이후 인터넷에서 M은 큰 비판에 직면했고 그 결과 일을 잃게 되었다. M은 2018년 영화 아쿠아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그 이후 작품의 속편과 단독 영화 단 한 편에만 출연했을 뿐이다. 아무도 기사만으로 이렇게까지 되진 않는다. 소문이 나돌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밖에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엔 M 측이 소환한 증인으로 전 영화 제작자이자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아놀드가 등판했습니다. 캐서린은 M이 아쿠아맨에서 메라를 연기하며 큰 스타가 될 수 있었지만 조와의 문제로 아쿠아맨2에서 대부분의 출연 장면이 잘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캐서린은 M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제이슨 모모아와 제임스 완 감독이 M이 아쿠아맨2에 출연하기를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이며 M의 출연 장면 삭제가 있기 전까지는 멋진 액션 장면들이 영화에 담길 예정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M 측의 변호인단이 조를 증인으로 불러낼 생각이었지만 예정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M의 변호인단의 이런 결단에 대해 M과 가까운 관계자가 미국 피플지의 취재에 답했습니다. 조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용들은 이번 건과는 무관하고 이제 증언이 딱히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증언대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밝혔네요.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5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시 휴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여성이 아기를 안고 벌떡 일어나 자니 사랑해요, 우리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라고 외쳤습니다. 조가 밖에 있는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와중에도 그 여성은 조에게 이 애는 당신의 애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후 이 여성은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퇴정 조치되었습니다. 재판을 방송하고 있는 로우앤크라임 측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 여성은 장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케이트 모스가 비대면으로 재판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증언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요, M이 2015년 조가 자신의 여동생 휘트니를 계단에서 밀 것 같아 두려워 조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자기는 순간적으로 케이트 모스의 계단 사건이 떠올랐다 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이 케이트 모스의 계단 사건이란 1990년대 조가 슈퍼모델 케이트 모스와 사귀고 있던 무렵 그녀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였는데요. 이에 이번 증언에서 케이트는 조는 자신을 계단에서 밀었던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미끄러졌을 때 너무나도 경황이 없고 고통스러워 소리를 질렀는데 조가 즉시 밖으로 달려와 방으로 나를 옮겨 치료해 줬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자메이카에 있는 한 휴양지 리조트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케이트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환된 건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해당 증언은 약 3분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와 M의 관계가 끝나갈 무렵 조가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내용이 재판장에서 읽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2016년 8월 조가 전 에이전트인 크리스찬 칼리노에게 보낸 것으로 그녀는 일론 머스크한테 달라붙었고 변호사까지 소개받았다. 나에겐 이제 일말의 자비도 두려움도 감정도 없어. 돈에 더럽게 집착하고 수준도 낮고 흔해 빠졌고 끈적하게 시들어버린 여자에게 품고 있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조차도 말이지. 그녀가 철저하게 싸우고 싶다면 기꺼이 받아줄 거야. 제발 그녀가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썼는데요. 이 메일을 보낸 이유를 묻자 조는 당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그땐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고 게다가 그게 M과 M의 팀에 의해서 세상에 떠벌려지니 인간적으로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화가 났다. 왜 이 사람은 내게 이럴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희 어머니는 그녀가 쓴 고발문을 읽지 않으셨다. 그럼 돌아가시고 말 테니까. 아버지도 내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난 분노로 떨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조가 영화 제작자인 친누나 및 어시스턴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도 공개되었습니다. M이 아쿠아맨에 출연하게 된 것에 조가 관여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M은 증언대에서 자신이 아쿠아맨에 출연한 건 조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5월 25일 수요일에 증언대에 선 조는 이 점엔 약간의 차이가 있다. M이 아쿠아맨 오디션을 받은 뒤 나에게 청탁을 요구해. 나는 워너브라더스 임원 3명과 전화통화를 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M이 그 영화 일을 구했다는 것이다. 내가 워너 임원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줄여줬던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 신문에서는 M 측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2016년 조가 자신의 누나에게 M을 다른 배우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지 않았느냐 라는 물음에 조는 M을 지칭했던 것은 인정하며 워너의 어떤 작품을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M 측 변호사는 당신은 워너 간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조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증언도 증인 소환도 거진 다 이루어져 살짝 끝이 보이는 둘의 재판. 문제는 결과겠죠. 과연 영국 재판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여론과 법정의 판단이 동일할 것인지, 아니면 조가 영국 재판에 이어 더욱 수렁에 빠질지, 그것도 아니면 이번엔 M이 나락을 갈지 큰 게 오고 있습니다. 네, 김효쾌와 긴밀한 커넥션을 갖고 채널을 즐길 수 있는 멤버십 요쾌땅과 김효쾌의 굿즈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쾌 K였습니다.